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꿈꾸는 여러분. 요즘 활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질까 하는 생각해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메가도스에 대해서 오늘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도대체 메가도스가 뭔지,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쏙쏙 풀어드릴게요. 건강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에 메가도스가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가도스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메가하게,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메가도스는 비타민이나 특정 영양소를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는 방법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75에서 100 정도인데요. 메가도스 요법에서는 이보다 10배, 20배를 넘어 심지어는 수백 배에 달하는 1000명 이상, 때로는 2만 명까지 섭취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고용량을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특정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시중에는 메가도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단순히 광고 문구일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하게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 영양제들이 주로 메가도스 요법에 사용될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고용량 섭취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수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염려가 적어 메가도스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답니다. 비타민C 외에도 비타민 B군과 같은 다른 수용성 비타민들도 메가도스 요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 역시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고용량 섭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나 간 등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양제들을 메가도스 방식으로 섭취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극도로 조심해야 해요. 잘못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더욱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복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비타민C 메가도스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 효능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정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먼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해요. 우리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우리 몸의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방청제 같다고 할까요?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환경오염, 흡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노화와 질병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덕분에 노화 방지는 물론 암, 심혈관 질환 등 여러 만성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뼈, 근육, 혈관, 그리고 피부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죠.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주름 개선에도 관여하며 뼈와 연골 건강에도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탱탱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비타민C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쩐지 피부가 칙칙하고 탄력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비타민C 섭취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피부 미백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 여성분들의 관심이 높은 영양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 가장 중요한 면역력 강화에도 비타민C가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향상시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춰주고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항체 생성을 촉진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잦은 감기나 잔병 치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면역력 강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예요. 평소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비타민C 메가도스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바로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부신 기능을 도와 에너지 생성에 기여함으로써 만성 피로로 지쳐있을 때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상 후에도 몸이 무겁고 종일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비타민C가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외에도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이나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 심지어는 구강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특정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답니다. 특히 최근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월 정보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을 한 번에 투여하는 것이 저용량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보다 항암 효과에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방사선 치료 시 정상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에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이러한 효능들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차가 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비타민C 메가도스, 그럼 어떻게 복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랍니다. 올바른 복용법을 알아야 해요. 먼저 시작 용량은 개인의 신체 상태와 건강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루 1000mg으로 시작하여 며칠 간격으로 1000mg씩 늘려나가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식이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내 몸에 맞는 용량을 찾아가는 거죠. 사람마다 비타민C 흡수율이나 활용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용량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꾸준히 체내 농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6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이상적이라고도 하죠. 식사할 때마다 한 번씩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덜 가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비타민C의 산성 성분 때문에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반 정도 먹은 후 비타민C를 섭취하고 다시 밥을 마저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의 수분이 충분해야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비타민C를 섭취할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비타민C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 피리독신 같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영양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비타민C 흡수를 돕고 비타민C가 체내에서 더 잘 활용되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고용량을 섭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 복통이나 설사, 속쓰림 같은 불편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즉시 메가도스를 중단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이 보내는 피드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설사는 비타민C의 장내 내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설사가 날 때까지 용량을 늘렸다가 설사가 멈추는 용량으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문가의 지시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죠. 비타민C 메가도스 역시 주의사항과 부작용이 따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위장 장애가 있어요. 비타민C는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고용량 섭취 시 속쓰림, 위염,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나타날 수 있답니다. 평소 위가 약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런 분들은 위산의 영향을 덜 받는 리포조말, 비타민C나 산성이 중화된 중성 비타민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는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또 고용량 섭취 시 설사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타민C는 삼투압 작용을 하여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서 묽은 변을 보거나 설사를 할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섭취량을 조금 줄이면 대부분 괜찮아진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설사가 시작되는 용량에서 바로 그 전 단계의 용량이 본인에게 맞는 최대 복용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장 결석인데요.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변환될 수 있고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요로 결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평소 건강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경우에는 복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옥살산 결정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 특히 와파린 계열의 약을 드시고 있다면 비타민C가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복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해요. 비타민C가 와파린의 항응고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흡연자분들은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타민 A를 메가도스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비타민 A 메가도스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자는 비타민 A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비타민 C 과잉 섭취 시 철분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혈색소증과 같은 철분 과잉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로운 영양소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비타민 C 외의 다른 영양제들을 메가도스 할 때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은 고함량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등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 B군 중 비타민 비육피리독신의 경우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경계 손상이나 감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식사 직후에 섭취하거나 함량이 조금 낮은 제품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비타민 A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과잉 섭취할 경우 구토, 두통, 피부 가려움, 관절통은 물론 간 손상,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비타민 A 중독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과도하게 섭취하면 메스꺼움, 구토, 변비, 식욕부진 등 고칼슘혈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져 신장 결석, 심부전, 심장 문제 등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기도 하므로 추가 섭취 시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들은 메가도스가 아닌 일반적인 권장량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굳이 고용량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떤 영양소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메가도스 요법은 분명 매력적인 건강관리 방법이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맞는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그리고 복용 중인 다른 약물에 따라 그 효과와 부작용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많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비타민 종류와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메가도스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 그리고 혹시 모를 기저,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혈액 검사 등을 통해 현재 내 몸의 영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하면 독이 되듯이 영양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메가도스 영양제, 특히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가도스라는 것이 특정 영양소를 고용량으로 섭취하여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비타민C가 가진 놀라운 항산화, 면역력 강화, 피로해소 등의 효능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올바른 복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의 메가도스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영양제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인지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메가도스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영양제든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상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니까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